괜찮죠? 네. 수능하시죠? 네. 아씨가 3파입니다. 죽산아씨, 광주아씨, 수능아씨. 예, 수능아씨가 제일 막내 집안이에요. 근데 가장 자손을 많이 번창시켰어. 예, 그래서 광주아씨나 죽산아씨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물어보면 10이면 9명은 다 수능아씨입니다. 예. 본가는 영주 옆에 수능이에요. 경상북도. 예, 경상남도인가? 그 수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바로 영주 옆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종선이라서, 그것도 우리 아버지 원래 종선이 아닌데 양자를 가셨어요. 네, 종선 집안들이 자손이 좀 귀해. 네, 그래서 딸만 요돌 낳고 아들을 하나 두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드님이.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이 둘째 집안이라 아버지가 양자를 가셨지. 그 바람에 제가 종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좀 집안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그 족보 꺼내놓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하고, 10월 1일, 음력 10월 1일이면 시대를 지냅니다. 수능에서. 그럼 데리고 가요. 거기 가면 노인분들 사과 쓰고 도포자라 읽고 대산소부터 소산소까지 다 댕기면서 절을 하고 여기 오산으로 올라옵니다. 오산에 다시 또 여기 시흥이 있죠. 시흥고등학교 아세요? 네, 그 시흥고등학교 산 자체가 다 종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저희 수능아씨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꽤 재산이 많아. 근데 제 재산은 아니고 집안 재산. 그것 때문에 시끄러울 날이 많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인데, 수능아씨들이 지금 원래 채시고집, 또 무슨 고집이라고 그래? 강씨고집. 무슨 박씨? 강씨. 강씨? 안씨고집 못 당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보시네, 그죠? 네. 저는 일주일 만에 상갓집을 3군데 다녔어요. 제가 이제 골드 이상 직급자들은 상을 당하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국 어디가 됐든 제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다. 그렇게 해서 그 원칙을 지키는데 거의 지금 한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한 달에 3번 광주, 대구, 원주,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어제 또 광주. 근데 요즘 뭐 전국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뭐 SRT 타면 바로 그냥 KTX 타면 바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가 되면 다 원래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죽는다는 말은 별로 그렇게 유쾌한 얘기처럼 안 들리는데, 여기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많죠? 언젠가는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지. 안 그래? 제가 상갓집을 다니면서 저희 사업자분들이지만 다들 그 80세가 넘으셨어요. 전부 다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 80대 초반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정하신 분들은 아주 뭐 운동도 하시고 생활을 잘 하시는데, 어쨌든 나이가 먹으면 돌아가신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를 생각하며 살진 않잖아요. 그 망각을 하니까 살지 항상. 근데 그 망각 때문에 또 삶을 소비해버리는, 소모해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병원이나 상갓집을 가보면 한번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왠지 나의 일인 것 같고, 또 저희 아버님을 봤을 때 아, 얼마나 사실까? 근데 왜 나는 그렇게 효도를 못하지? 마음만 있지. 그렇게 내가 만족할 만큼에 대한 효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어요.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것 같아서 뭐? 밀리 매트리스가 뭐 좋다나 좋다나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전자파가 없는 전기장판, 아래 위로 딱
해가지고 세트로 딱 구매해서 다 보내드렸어요. 그저께. 왜냐면 또 추워지니까. 작년에도 보내드렸는데 또 보내드렸어요. 좋아하니까. 예전에는 안 했던 거예요. 뭐 그런 걸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또 그렇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또 끔찍히 자기 몸을 생각합니다. 유산화 제품, 전 제품 다 드십니다. 정말이에요. 전 제품 거의 다 드세요. 그 양반한테 가는 제품이 한 달에 오토시 플러스에서 300포인트는 가요. 그리고 이 양반이 또 약을 또 그만큼 드십니다. 삼성병원에서 한 봉지씩 합니다. 이렇게 큰 봉투로, 대봉투로. 또 거기에 철마다 보약을 져서 드십니다. 이 보약은 본인이 알아서 져 드십니다. 근데 청구서는 나한테 오죠. 제 동생이 이제 시골에서 모시는데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 9시면 차가 옵니다. 와서 모시고 거기에 가셔요. 군에서 만들어 놓은 그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노인분들, 뭐 치매 있는 분들이나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같은 동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그런 데 잘 어울리질 않으셨는데 요즘 늦바람이 부셨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가면 오후 4시에 집에 모시다 주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갈 줄 알았더니 저희 아버님 목욕탕도 평생 안 가신 분이에요. 완전 옛날 양반입니다. 근데 거기 가더니 뭐가 좋은지 맨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거울 1시간 쳐다보고 몸매무새 잘 장담하시고 거기를 가셔요. 머리 빗으로 싹 빗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저한테. 야, 너 아버지 있는데도 와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 왜요? 거기 잘 계시면 됐지. 그랬더니 생일날 오래. 생일날. 무슨 가오다시를 하고 싶은지 생일날 오래요. 그래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뭐라도 좀 사가려고. 그랬더니 모든 걸 다 거의 못 사오게 합니다. 뭐 떡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되고 뭐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이 이 먹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드시다가 그리고 뭘 주면 다 먹는 게 아니고 꼭 호주머니에 가져간대. 그래가지고 이게 상하거나 어떻게 문제가 됐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일체 먹을 걸 사오지 마.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그랬더니 제가 아버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문을 구했지. 뭘 사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인절미 과자 있죠. 입에 들어가면 녹는 거. 그냥 놔둬도 부패 안 되는 거. 그게 한 봉지에 뭐 500원인가 얼마씩 하더라고요. 그한테 그걸 한 20박스를 사갔어요. 그건 괜찮다고 하길래. 그래서 가져갔더니 노인분들 한 2, 3시에 땡그랗게 둘러 앉았어.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없어.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강사가 나와서 가운데에서 뭔가를 하면 또 재밌게 애들처럼 해요. 그거를 창문 틈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만감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해맑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빨을 드러내시면서 웃는데 그게 그 앞에 또 여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이 사람이라는 거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좋아하나? 그래서 어쨌든 그걸 갖다 드리고 또 안에 가서 인사도 하고 봉투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아버님의 그 해맑은 어떤 행동을 보면서 제가 적지 않게 놀랐던 이유가 나이 먹으면 다시 애가 되는구나, 아이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뭐 책에서 보고 뭐 이렇게 느꼈지만 제 아버님을 보면서 저렇게 천진난만할 수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근엄했고 항상 그 뭐랄까 말수도 별로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아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다시 원초적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가슴도 먹먹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좋아 보였습니다. 저렇게만 좀 건강하게 사시기를. 대부분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달 안에 3번의 상갓집을 가게 되는 상황에서 그 부모님에 대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당뇨 때문에 투석을 계속 하셨던 분인데 병원에 더 이상 투석을 하지 말라는 권유로 식구들이 6남매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달 동안 그냥 투석하지 않고 집에 모셔서 식구들이 계속 아버지하고 대화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식구들 보는 앞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한 분은 아침에 일찍 운동을 가셨다가 오는 길에 차에 그래서 83세신데 돌아가셨어요. 또 한 분은 그냥 뭐 완전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무리라고 하는 게 인생에 대한 마무리도 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도 마찬가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그림 아닙니까?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주체는 당사자죠. 자기 자신.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릴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죠. 인생은 한시적입니다. 영원한 인생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말이 와닿죠.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인생에 대한 희망, 꿈, 목표들, 우리는 같이 그걸 공유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제가 원하는 삶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요즘 그 말이 참 제 귀에 딱 와 닿은 말이 있어요.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열의가 있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많이 알아보고 공부하시는 건 좋아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게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몸이 부자연스럽거나 무겁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냐면 저는 말합니다. 모든 일, 저 유산화 일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면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열정입니다. 열정.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열정이 있으십니까? 네. 얼마나 큰 열정을 갖고 계세요? 그 열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멋있게 그려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남들이 어찌 보든 그건 상관하지 않을 일이죠.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1시간 정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으로 갈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그 신규분들, 특히 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품을 전달해야 돼요? 사업을 전달해야 돼요? 이건 양비론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제품 전달, 사업 전달로 딱 정리를 합니까? 안 그래요?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일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품 공부도 많이 하시고 회사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는 모든 부분들 보상 플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곧 일을 잘한다는 그 부분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요는 하나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사업을 잘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거기에 뭔가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열정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제품 설명도 잘 못하고 사업 설명도 잘 못하는데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비전과 거기에 대한 목표나 꿈에 대한 확신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설명을 잘 못하나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있어요. 움직이는 힘은.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주려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팩트, 그 디테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나의 확신과 열정을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 설명하면 이 사람이 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재밌게도 확신이 결여되어 있고 또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그쪽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그쪽에 반대급부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움직이는 힘이 과연 내가 말하는 이 디테일함, 이 팩트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느끼게 해주는 그 무언가의 확신과 믿음과 열정에 있는가.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럼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만들어지느냐? 네. 그렇지 않죠. 어떻게 그냥 만들어져? 미쳤어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목표와 꿈을 정확하게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내가 꼭 그걸 이루고 말리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도전의식이 있어야지. 그리고 상상합니다. 뭘 상상하죠?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를 상상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갈구하고 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뭐라 그러죠? 다운되거나 뭐랄까 이렇게 슬럼프가 왔다고 얘기해요. 그 기점은 뭐예요? 모르고 이 사업 설명을 못하고 제품 설명을 못해서 슬럼프가 온 게 아니에요. 뭐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나중에는 열정이 식었을 때 오는 것이 슬럼프입니다. 그렇죠? 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핵심은 뭐냐?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열정은 왜 만들어질까?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누군가를 움직이는 마력의 힘이에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했다고는 하나 저 또한 사람인지라 그죠? 네.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에 습관적인 부분으로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럴 때마다 그 습관적인 부분에 대한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어때요?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함에 익숙해집니다. 네. 근데 그게 가장 또 두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항상 좀 불편해야 돼요. 네. 불편해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늘 열정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의 이제 자부심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룹, 이 전체 유산화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또 그것은 원천적인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좀 여러 가지로 좀 저는 대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건 기초의 기초도 안 된 분이에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한들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 그건 뭐냐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이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알아들어요? 네.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고 이 유산화라고 하는 실체를 제대로 비전을 본 분이라면 그런 말에 그렇게 익숙해지고 뭐 자연스러워지지 그런 거에 그렇게 예민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왠지 아세요? 내가 정당하고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쓰레기 이렇게 치우시는 분들이 있죠. 미화원이라고 하나요? 네.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편할지 알아요?
거의 대한민국은 마비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 잘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정말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그분들은 일하거든요. 네? 저도 그걸 해봤어요. 네, 꽤 오래 전에 젊었을 때. 그때는 쓰레기 종량제가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운전을 해보려고 그때 당시에 대전에 있었을 때니까 한밭개발공사 내가 이력을 냈어요. 근데 운전하려면 프리미엄이 있더라고. 뭐 500인 거를 막. 그때 당시 500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던지는 거라도 시켜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학생 신분이었어요. 학생 신분이었어요. 네, 제가 90학번이 또 있습니다. 83학번이 있고 90년도에 그때 당시 제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생증 내놓고 어떻게 해서 승하차 하는 쓰레기를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해보니까요 정말 할 일이 못 돼요. 왜냐면 쓰레기 봉투를 드는 순간 무거운 것들은 손가락에 쭉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안에서 물이 훅 나와요. 네. 그걸 던지면 얼굴로 튀고요. 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나도 모르는데 냄새가 역하죠. 네. 특히 겨울이면 더 합니다. 여름이면 더 하고.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저는 대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우가 무슨 뭐 어떤 존경하고 이런 대우가 아니라 사회적인 대우. 왠지 알아요? 누구도 그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회 주변에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주는 메시지, 특히 뭐 아파트 단지에 안내하시는 분들,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은 그분들이 제 아버지와 똑같을 수도 있어요. 내 부모일 수도 있다고. 근데 예전에는 그래 괜찮았어요. 직장도 괜찮았고 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 안내 관리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보내는 어떤 말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말 그대로 문지기 대하듯이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그 공감대 또 내지는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길목에서 저희들이 바꿔야 될 것들입니다. 요즘 나온 유치원 지원금에 관련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 눈을 뜨셔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유산하나는 유산아인으로서 또 하나로는 한 개인의 사업자지만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또 팀 안에 팀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유산화가 자부심을 느끼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회 일원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극히 스탠다드한 아주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산화에 왔지. 그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적인 지각과 어떤 고민을 하시는 그런 멋진 분들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 드려요. 이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원한다. 많은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성공을 하고요. 그러나 그 성공의 맥락에는 적어도 내가 이 삶의 인생을 스케치해가는 이 완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부심, 또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자부심, 내가 또 같이 일하고 있는 이 유산화의 모든 어떤 부분에 대한 자부심, 이게 상존해 있어야 돼요. 근데 단지 그 몇 푼 벌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면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으면 열정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도 사실은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작아. 네? 자기가. 네. 이게 겸손하고 같이 이끌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것은 항상 패배, 또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한 곳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열정을 끌어내는 것, 그분이 열정이 없어서 그 열정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요.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이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냐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유사나인으로서 또 유더베스트의 한 팀원으로서 그룹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게 생김으로써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기는 하나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고 같이 공감하실 수 있어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고민이 그 뭔가를 몰라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제 말에 공감하세요? 네. 내가 알고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고민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하루에 3사람을 만나. 네. 왜 만나야죠? 그냥 만나요. 알아요? 네. 그냥 만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건 없이 만나세요. 하루에 3명씩.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인식이나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만남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만남이 타이밍적으로 맞아서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적인 부분을 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만났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에 3명을 만난다. 왜? 만나야 되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1년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은 성장하십니다. 유산화를 꼭 전달하는 부분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나기보다는 그냥 만나요. 그냥. 그러면 대부분 만나면 무슨 얘기하죠 우리? 네? 뭐라고요? 드라마 얘기. 사는 얘기 하잖아요. 드라마 얘기. 그 사는 얘기 중에 네? 드라마 얘기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드라마 얘기 할 수 있거든. 드라마. 네. 요즘 드라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는 얘기 해요. 뭐 드라마 얘기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 드라마 얘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는 다 불륜이야. 이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사는 얘기는 뭐냐면 돈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답니다. 안 그래요? 그런 얘기를 공감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게 우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유산을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참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공감도 잘하고 격하게 같이 남편 욕도 하고 그런 걸 너무 잘했어요. 근데 유산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 내가 뭔가 목적의식이 있고 목표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유산화를 시켜야 되잖아. 만나자마자 들이대. 유산화. 재미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없죠. 네.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이 계속 반복되지 않고 또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예전에 내가 아니야. 만나보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는 그들이 모르는 우리 일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죠. 다단계 빠졌어. 격하게 공감해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프로는 어떤지 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의식을 전혀 감출 줄 아는 거예요. 표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이 그거를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쵸? 이게 프로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추어니까 이해는 해. 내가 이해는 해. 갑자기 이 일을 하면서 대본가방 들고 만나면 갑자기 정색의 모드로 유산화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어떤
어떤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들도 웃기잖아. 한 생판 5, 6년 연락도 안 타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갑자기 유산아 너 뭐니? 대놓고 얘기는 않지만 속으로는 너 뭐니?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실망감일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공감할 수 있는 대화의 능력을 갖고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그런 대화를 유사한나를 하면서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같은 나이 또래에 사시는 많은 분들은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은 거의 틀리지 않아요. 사는 얘기, 네. 경제적인 부분, 그죠? 아이들 교육 문제, 네.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큰 폭의 고민들이에요. 그걸 공감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 거의. 그럼 그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산화하고 결부질 수 있는 이 부분이 이 사업의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킬 얘기하잖아요. 스킬 없어요. 이게 스킬이야.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제품을 전달해야 돼요. 사업을 전달해야 돼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저는 얘기합니다.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사업이라 하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모든 게 다. 안 그래요? 이 사람이 홈미팅까지만 나와도 자기가 사업이라면 사업인 거예요. 뭐 그 사람 입장에서 사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초점을 잡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는 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특히 유산화는 더합니다. 다른 회사들이 한 달에 처분해야 될 양이 있으니까 그걸 처분하지 않으면 다음 달 또 해야 되니까 누적되니까 이거 건강식품 이거 유효기간도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계속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 압박을 안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비즈니스를 보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판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지 제품을 전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건 뭐예요? 나는 누군가한테 이 사업에 비전을 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비전을 주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녹아들 수 있는 일반적인 대화와 아주 소통,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비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 모르는 걸 알았잖아요. 그 사람 앞에 가서 그걸 다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야.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절대 받아먹을 사람이 받아먹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절대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누군가한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내가 이 비전에 대한 그 사람한테 대한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아서 스타일이야. 회원 모집하는 거예요. 회원. 안 그래요? 네. 회원 사인 받으면 돼. 그럼 회원 사인 받으면 두 가지잖아. 하나는 소비자 회원. 안 그래요? 난 싸게 먹을래. 나는 내가 먹는 것 좀 벌어볼래. 이 정도 수준. 나는 한 달에 500, 1000 벌어야 돼. 이런 수준. 있을 거 아니냐고. 다 회원입니다. 그거. 그죠? 결론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보여줄 때 그게 회원을 모집하는 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처럼 일을 하는지를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을 거라는 거지. 셀링은 당연히 셀링으로 표가 납니다. 안 그래요? 네. 그런데 물건 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내가 일을 그렇게 하면 나를 보는 그 누군가도 아 나도 일하면 저렇게 일하는가 보다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 단정하면 아 힘들겠다.
저렇게 제품을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설사 강국하게 제품을 먹고 써도 사업적인 진입에서는 이미 본인이 속단한 그 벽을 만들고 그 이상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 선입견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나 결국은 비전적인 부분으로 결국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이게 하나의 비전으로 작동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분한테 전달하는 게 본질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여건이 안 돼. 나는 지금 당장은 일단 먹고 써볼래. 아, 나는 바빠서 지금 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사실 시스템에는 못 나와. 그냥 제품 놓고 쓰면서 뭐 홈미팅? 그건 저녁 때 한다고 내가 한 잠깐씩 갈게. 다양한 층들의 회원을 모집하는 거죠.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찾는 미래의 다이아몬드들도 있죠.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대하는 자세고 마인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마인드가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요. 이 일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리더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빼놓지 않고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열정.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내가 지금 열정적으로 이 산화를 하고 있나? 근데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게 제품을 막 전달하고 막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누군가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열정을 원합니다. 혼자서 그냥 딱 떠들어대고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뭐 붙잡고 늘어지는 열정이 아니라 울림을 줄 수 있는 열정을 얘기합니다. 깊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유산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듯이 그 누군가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셔야 되는 이미 사업을 시작하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일을 풀어야지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런 제품 설명이나 사업 설명을 못한다면 초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능하신 분들이 있죠. 대부분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열정적인 분들입니다. 열정적인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초대를 잘해요. 문제가 가끔가다 있죠? 그런 분들이. 초대는 잘하는데 자기 공부는 안 해. 그러니까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지.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종종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이라 근데요, 여러분들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 열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팀의 열정이 생겨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그 열정이라는 단어를 고민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셔야 돼요. 항상 가볍고 깃털같이 움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번에 모든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뭔가의 확고부동한 확신의 멘트가 나가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멘트는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망설일 때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그런 말을 못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나도 성공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책임진다고요? 아 참, 어쩌란 말이야. 그럼 저 안치범이 2003년도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사람들한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너도 지금 일 좀 해볼래? 이럽니까? 저 그때 14만 4천원 처음 받았을 때 나는 연봉 상호 받는다니까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고. 어? 내가 이걸 어떻게 보여주겠니? 나 홍콩 가자. 저 그렇게 리크루팅했습니다. 홍콩이 무슨 뭐 몇 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천공항 가자. 내가 이 비전을 다 못 주니까.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데리고 가서 리크루팅 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정은요, 모든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모르면 몰라도 열정으로 품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액션, 결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못한다, 잘한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바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좋은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남에 대한 배려가 커 여러분들은. 뭔 얘기만 하면 그냥 푹 떨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만 하면. 근데 내가 확고부동하게 알고 있는 목표와 내가 알고 있는 비전이 정확하면 떨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야지. 내가 책임질게. 와봐.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죠? 본인의 확신도 정확히 모르겠고 또 열정도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그리고 목표를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본인을 다구치고 도전하는 어떤 부분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 안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요. 유산을 하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드는 거죠. 이것은 누가 만나도 그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다는 느낌이 약해요. 왜? 설명은 잘하나 느낌이 안 와. 그런 것들이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 feel 느낌. 여러분들이 작동하는 느낌. 그거 아주 그냥 귀신같이 알아보는 느낌. 남편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아이들이 나한테 제대로 얘기 하나 안 하나. 이 feel 그 느낌이에요. 근데 사람은 느낍니다. 잘 설명을 못해도 이 사람이 뭔가 확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구나. 뭔가 이 사람이 제대로 뭔가를 시작했구나. 이런 확신을 있는 거죠.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열정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일을 잘하려면 제품 설명도 잘해야 되고 보상 플랜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일부터 바꾸셔라.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나 하나만의 열정이 아니라 나의 팀의 열정으로 또 연결이 되고요. 그런 열정 있는 팀들이 유더베스트에 많아지면 열정적인 그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눈치 봐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재밌고 흥나면 최고예요. 그걸 뭐라 그래? 두 단어로. 신명난다. 신명난다. 신명나면 남이 안 보여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삶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보면 외모나 성격, 대인 관계까지도 결정이 나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10분, 20분도 안 되는데 굉장히 유쾌해. 펀하고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또 만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쭉 늘어져 있어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쭉 늘어져 있다는 말만 들어도 힘들지 않아? 네. 근데 그 사람하고 5분 얘기하는데 1시간보다 더 길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 이런 분들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리를 잘라요? 자리를 뜨면 됩니다. 자리를.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분한테 여러분들이 배울 게 없어요. 그분이 아마 학력이 높고 모든 것이 됐다 하더라도 차라리 못 배워도 좋다. 몰라도 좋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펀하게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네. 이건 인생의 진리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요, 늘어져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부정적인 인자는 또 부정적인 인자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 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부분으로 이노베이션 돼야 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공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뭐 제품 설명, 보상 플랜 못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격하게 표현하냐면 알려고 들으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걸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 자리에 서서 하라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 안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시간이 걸려요. 네.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이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열정만큼은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성공을 이루어보신 분도 있고 큰 성공을 이루어보신 분도 이 자리에 지금 계세요. 이렇게 보시면 그 열정을 끌어내는데 가장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열정이 커질까. 근데 이런 제가 그 교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뭔 얘기를 해도. 아, 웃기면 웃어야지. 안 그래요? 맞아요. 남들 다 박수 치는데 혼자 가만히 있어. 그거 왜 그럴까요? 원래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 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좋은 일이 있어도 어때? 박수 치거나 웃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웃는 사람은 자그마한 어떤 일에도 웃습니다.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열정도 내가 열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열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열정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를 해도. 네? 근데 미리 예측해버려. 아휴. 아휴. 이러고 그냥 말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스케치를 여러분들이 그린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왕이면 더 많이 웃고 더 펀하게 재미있게 살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누가 나를 그렇게 해서 나는 항상 이래. 나는 또 지질이 없어 해가면서 항상 자기를 자책해.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줘도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걸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모든 상황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변화시켜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밝은 분들이에요. 항상 웃고 어떤 좀 힘든 일이 와도 웃어버려요.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다 보면 열정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드리죠. 웃지 않는 분은, 지금 웃지 않는 분은 평생 안 웃습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열정이 없는 건 열정 날 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웃음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버려요. 네? 네. 그러면 웃게 되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웃어요? 그냥 웃겼어요. 그랬어? 그렇게 웃어요. 남편이 좀 120개 보여도 웃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상황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달라져요? 나한테 피드백 되는 것들이 다 바뀝니다. 항상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고객도 마찬가지고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나는 예비 사업자들도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들이 힘들게 나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또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는 방법은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가볍고 뭐 이렇게 깃털처럼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항상 쟤 만나면 왜 이렇게 재밌냐, 쟤 만나면 진짜 에너지가 나는 너무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정말 답이야. 이런 생각,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라도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사람들은 웃는 사람을 좋아하지 인상 찌푸리고 있는 사람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큰 얘기를 할 때도 조각을 내서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지 한꺼번에 전체를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건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몇 번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 번에 리크루팅 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 안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너무 알면서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아침에 이렇게 목요일날 딱 오면 거울 보면서 웃을 연습 준비하고 딱 눈에 띄는 분들한테 칭찬 한마디 하면서 막 웃어봐요. 저 사람이 미쳤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유도 베스트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바깥에 있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여기를 딱 왔을 때 느끼는 건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각각 개개인을 안 봐요. 네? 그 전체적인 느낌이 여러분들이 말과 웃음, 얼굴 표정 모든 것들을 보면서 판단해버려요. 그냥. 근데 좀 우리 같은 회사 말고 좀 안 좋은 회사들을 생각해보면 가보면 사업자들이 다 어때요? 실상 친구래요. 뭐 누구 잡으면 한 대 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하나만 와봐. 내가 오늘 죽여버릴 거야. 이런 표정이야. 그런 데는 두 번 다시 가기 싫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거는 비전이라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사무실 들어가면 반찬 냄새. 도시락 까먹고. 그 궁상을 떨고 앉았어요. 그런 데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 만약에 그렇게 점심 때 되면 막 반찬 냄새, 짜장면 냄새 나고 막 이래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 얼굴들은 다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들은요 그 안에서 어때요? 서로를 위로합니다. 밥 안 먹었으면 일로 와. 여기 밥 좀 남는다. 그런 회사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라는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열정은 또 거기에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 그 희망이 얼마나 땅으로 따지면 100평짜리냐, 1000평짜리냐, 10,000평짜리냐에 따라서 사람은 또 다른 멘트와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희망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단 한 명도 없을걸? 그쵸? 네. 여러분들의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우선되어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뭐 유튜브를 보던 뭐를 보던 항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좋은 집, 좋은 차를 보잖아요. 근데 그것만 봐. 이 사람아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야, 집 좋네.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시장. 맨날 그런 생각을 해. 근데 자기가 지금 24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 그럼 24평에서 50평, 100평짜리를 가려면 일단 30평으로 32평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한 방에 멋진 집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멋진 차 타고. 근데 이런 이번에 내가 말씀을 드린 이런 결과물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속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당장 여러분들이 현실을 인지한다면 내가 내년에 34평으로 가야지. 10평 늘려봐야지.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에 얼마가 있고 내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대출이 얼마를 하면 내가 한 달에 부어야 될 게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획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기간을 내년 12월 달까지 딱 해서 어디 운정동이나 어디 딱 해가지고 내가 뭐 분양을 받던 걸 이 계획이 딱 쓰면 어때요? 몸이? 몸이 신나잖아. 근데 100평, 200평짜리를 쳐다보고 어이씨 좋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언제 내가 살지 몰라. 너무 먼 얘기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34평짜리 아파트 안 봐. 살아보지도 못했으면서 34평을 사는 사람은 46평짜리를 봐야겠지. 안 그래요? 이게 재밌는 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80평, 100평짜리를 보고 우와 좋다, 우와 좋다 소리만 합니다. 46평짜리 안 봐버려요. 왜? 유산을 하니까 내가
100평짜리를 가버릴 거야. 씨. 여러분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딱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미쳐요. 알겠어요? 네. 근데 손을 뻗던 달려가도 안 잡힐 것 같은 걸 갖고 자꾸 보잖아요.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몸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골드가 안 되시고 디렉터 정도에 계시다고 하면, 디렉터는 관리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현실 인식하라겠잖아. 디렉터 뜻이 뭐라고? 관리자. 그럼 내가 관리자의 역할을 할 만한 리더인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디렉터라고 하는 직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얼마인데 내가 지금 현재 얼마의 수당을 받고 있는가? 그럼 내가 정말 인정할 수 있는 디렉터가 되는 게 첫 번째지. 안 그래요? 그게 현실 인식이라니까. 네, 그리고 현재 나와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관리자니까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고민 없이 골드 가야 되는데, 루비 가야 되는데, 에메랄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한다라고 하면 이분이 성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 모든 이치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딱 잡으려고 할 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희망이라는 포괄적인 단어 안에 손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그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갖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강해지면서 사람은 아주 열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이 내 귀에 크게 들리는 이유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만약에 그게 커지면 그런 말들이 크게 안 들려요. 왠지 알아요?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게 돼요. 왜?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 그게. 근데 그런 거에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어떤 희망이나 어떤 그 꿈에 대한 나의 확고한 의지가 약해지고 조그만하고 사그러들 때 그런 말들이 크게 들린다고. 그래서 열정도 사그러들어요. 그러면서 전국에 가서 누군가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건 바보 천치예요. 바보 천치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게 얼마가 됐던지 간에. 그래서 저는 희망이라고 하는 이 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넓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거를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져가느냐.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언니, 나 있잖아. 내가 지금 24평 이 집 만드는데 내가 15년, 20년 걸렸잖아. 내가 2년 안에 34평을 이사 가려고. 내가 다 알아봤지? 신규 분양도 알아봤고 기존에 인터넷 투자서 다 알아봤는데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사람 사는 얘기 아니에요?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목표가 그렇게 잡혔어? 어떻게 뭐 로또라도 맞았니? 아니야.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 언니 그거 알고 싶어? 그럼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런 대화, 이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 유선화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 뭘 터치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얼음을 녹이래잖아. 그러고 보니까 로또 얘기하니까 어젠가? 뭐? 몇 조? 1조 얼마? 그 맞은 사람이 나왔대요. 근데 지금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잘 모른다더라고.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거 잘 보셔? 뭐? 뭐가 몇 병문에 뭐 하여튼 뭐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3시 10분부터 다이아몬드 회의 있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잘 아시네. 네.
여러분들이 일어날 일은 유산화에서 차곡차곡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도 그 아이들과 같이 나이 먹어가면서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걸 구축해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게 돼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이 되면 지금 아이가 10살이라면 15살이 될 것이고 그 15살짜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 가셔야 돼요. 유산화가 비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비전이 있죠? 내가 하는 일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으로 이런 일은 존재를 안 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1,000,000 클럽이 배지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걸 받고 제가 한 달 넘게 안 찼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좀 한 3주 정도.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박혀 있죠? 저는 4개 박혀 있어요.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400만 장자. $4,000,000예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저 이거 된 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15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15년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씩 축적된다. 여기 김병수 양도 마찬가지. 우리 고도현 리더님도 마찬가지. 정혜진 리더님 다 마찬가지. 그냥 인생을 같이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유산화를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열정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하시라는 말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남한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도 있어요. 제가 유산화를 처음 2003년대 처음 출발할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나 항상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항상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떤 날은 땅속으로 들어가. 이거 되는겨 마는겨. 근데 혼자 고민하지 누구한테 가서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누군가를 만날 때는 화장실 가서라도 눈 비비고 입 찢고 웃는 얼굴로 다시 열정적으로 그 사람을 만났지 다 죽어가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국 15년이라는 시간을 불러오면서 제가 했던 물론 그 과정은 힘들 때도 있었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걸 꾸준히 해온 결과가 결국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고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리더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일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제품을 전달하든 그죠? 사업을 전달하든 중요한 건 제품을 전달하는 것도 세일즈맨이 제품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그냥 내가 먹고 써보니까 몸이 이렇게 됐다니까 이 정도면 돼. 어디 가서 뭐 또 비타민 E가 뭐 세포 막을 형성하는 뭐 무슨 성분에 나는 웃겨 죽겠어요. 그런 거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유산화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그 사람이 봤어. 저 정도면 나도 한번다. 나도 제품 먹고 좋아지면 저렇게 할 수 있지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내라니까. 알겠어요? 네. 어렵게 얘기하지 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열정적으로 하시라고. 그리고 누구도 내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요. 제가 아까 34평 아파트 스토리 얘기했죠? 다 그래 다. 애들 방도 애들 커는데 애들 방도 하나씩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거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그게 출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업은 작건 크든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누군가한테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그 사람의 사업을 눈을 떴을 때 얘기지. 안 그래요?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냥 열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뭐 써온 건 많은데 이게 다 얘기를 하려면 아무튼 3시 10분에 다이아몬드 회의 있다고 해서 하나는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정이라는 단어를 오늘 한번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질문을 해봐요. 과연 나는 열정적인가? 사업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열정이 자꾸 뭐 식지는 않아요. 식지는 않는데 패턴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게 남들이 봤을 때 별로야. 그걸 타성에 젖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타성에 젖으면 젖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건너머요. 그러면 거기에 싹 교만함이 싹 트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한테 자꾸 하라고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1박 2일에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 1박 2일 여기 인원 더 채워요. 뭐 얘기는 열불나게 해요. 근데 본인은 혼자 와. 이것이 뭐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 드려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명의 누군가를 1박 캠프에 초대를 못해서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신규를 모시지 않고. 아시겠어요? 네. 제가 얘기 드립니다. 유서베스트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룹이에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고 그게 뻔하고 열정적으로 바뀌려면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그룹이 그 팀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안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달에 신규.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내가 이 3년 안에 24평을 34평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1박 2일 한 번 못 와봐요? 와볼 수 있죠.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있냐면 제품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다거나 그럼 이 사람은 소비자거든요. 1박 2일을 갈 일이 없는 사람이지. 그죠? 네. 그런 사람을 1박 2일로 초대하려고 하면 와야 안 와요? 안 옵니다.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박 2일로 매달 한 분씩만 초대를 한다고 해도 1년이면 12명입니다. 그죠? 네, 그 12명 중에 거기 와서 녹아들지 않을 사람은 저는 70%만 봐도 4명은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정말 여러분들이 불가능해서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명, 왜? 내 파트너들한테 하라고 해야 되잖아. 우리 한 달에 한 명 합시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 안 되면 부모님을 데리고 오든 형제간을 데리고 오든 이거 약속 지켜! 라고 얘기를 해.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유더베스트는요 딱 석 달 만에 지금 여러분들 그 강의장 있죠? 네. 거기 다 채우고도 남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하는 거지. 사업이 별거예요? 유산화 사업이 별겁니까? 유산화 워크스를 회원 많이 만들면 되고 그들이 재구매하게끔 오토씩 걸면 되고 그들을 관리하는 리더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별거 아니거든. 근데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니까. 갔죠.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 들어가면 100만 원 정도의 리더십이 나와요. 네. 여러분 통장에 500 들어가면 500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지 내가 500만 원짜리 리더십을 갖겠다고 마음먹는다 그게 척척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해야지. 자, 로컬 목요일이 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셔요. 네. 그러면 이 로컬이 생산적인 로컬이 되려면 여기에 신규가 와야죠. 근데 그 신규를 누가 초대해요? 내가 초대해야지. 왜 나는 안 하면서 누군가가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멘트를 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아니지. 맞죠? 네. 저하고 약속해요, 여러분들. 제가 15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한마디로 농축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왜 너는 안 하면서 하라고 하니? 어? 너도 해, 너도. 그리고 나한테 하라고 그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여기 지금 신규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계신 어떤 그 신규라고 하는 개념 딱지도 빨리 떼는 방법은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모시고 오냐고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나도 잘 몰라요. 만나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느껴지고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들이 진정 그게 원하진다고 하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에너지는 스스로 그들이 만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질문이에요. 1박에 신규 한 분 초대하는 거, 로컬 세미나에 신규 한 분 모시고 오는 거. 제가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와이? 나 거기서 기다릴게. 와이? 이거 안 된다니까? 로컬 때는 그분이 온다고 했으면 집 앞에 가서 기다려. 예? 여러분들, 집요함이라고 하는 건 고개를은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아서 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만한 겁니다. 만약 그분이 갈게, 한번 나도 알아볼게, 또 내지는 분위기가 어떠냐 한번 가보지 뭐, 이 정도 얘기를 했다면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진찰하고 나면 예약 날짜 문자 뜨죠? 네. 약 주면 또 문자 뜨죠? 네. 계속 팔로우하는 거 알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작 당일날은 가 있는 거예요. 뒤로 못 도망가게. 근데 나 갑자기 일 생겼어. 너 나 갑자기 오늘 어떻게 꼭 그럴 때만 일이 생기냐? 이건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탓이지 그분 탓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로컬 세미나와 1박 캠프에 딱 신규분들을 한 분씩만 모시고 오겠다고 결의를 하고 결단을 하면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당일날 아침에 딱 차를 가지고 거기를 가는 걸 그 사람이 알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설사 진짜 못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앞에 가서 기다려요.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왜? 다음에 미안해서라도 오게. 그게 열정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연봉 뭐 1억, 뭐 월천여 뭐 자꾸 이러시거든요. 너무 쉽게 그런 걸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마크 윌슨은 사회사 리더입니다. 딱 한 자리에서 블루 다이아몬드를 갔습니다. 딱 한 자리에서 12명의 파트너를 찾았어요. 1년 8개월 만에. 목사입니다, 마크 윌슨은. 이 사람이 찌라시 한 장에 엔사를 하게 돼요. 그 엔사라는 회사가 12명이 퍼스널 라인이 필요합니다. 이 퍼스널 라인의 사람을 찾는데 이 사람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 명함을 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워 시간에 지하철역 가장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출근 시간에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8개월 동안 명함을 준 것이 12명의 파트너를 다 찾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지만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명함을 준 겁니다. 주면 어때요? 바로 버리죠. 다음날 또 나와줍니다. 또 버립니다. 근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그들한테 계속 명함을 주고 계속 명함을 주고 하도 버리니까 쓰레기통을 하나 갖다 놓고 저쪽에도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연락이 한 번 오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하는 일이 뭐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명의 파트너가 나왔고 1년 8개월 만에 12명의 퍼스널 라인을 다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딱 한 가지 있지. 뭐예요? 그 자리에서 1년 8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군가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달려가서 명함 준 거예요. 명함 준 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서 못 찾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명. 이 로컬 세미나에 4명을 모시고 왔다면 그 한 명이 1박 캠프에 오실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여기에 초대하셔서 모시고 오는데 그 스킬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예요. 여러분들 빨리 성공하셔야 되지 않아요? 네. 먼 데서 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업 설명 못하고 제품 설명 못하고 보상 플랜 못 풀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열정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다 해결돼요. 뭔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제 두 팀을 리셋을 하셔야 돼. 리셋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부터 리셋하죠. 여러분들. 일을 어렵게 풀지 마셔요. 쉽게 가셔요. 쉽게.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모든 얘기를 다 해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 내가 그 사람을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환경에 내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끔 하느냐는 나의 몫인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결과를 만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